개념상으로 볼 때 소송의 승소 패소라는 용어는 사실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양측이 당사자로 나서서 원고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다투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기에 사건의 결과는 일부 승패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소 패소라는 명확한 결과로 갈리기 마련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형사소송에서 가해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 또는 부인을 하면서 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죄의 인정 여부, 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는 구조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형사재판의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 판결 또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처분과 같은 원하던 결과를 받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호칭하게 되며, 반대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거나 예상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얘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내 사건이 패소할 것 같거나 이미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항소하여 2심 재판에서 형을 줄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식으로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실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재판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를 받게 된다거나 예상보다 훨씬 엄벌에 처해지는 소위 패소하는 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원칙론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 것으로 각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 죄질은 어떠한지, 무죄 주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부탁했는데 엄벌을 받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하는 사건 특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했다고 하면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많은 증거자료가 이미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양형상 선처를 받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이 있다면 이를 수집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명확한 사실 내용에 기반해 공소장 내용을 다투어야지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송 수행 경험이 많다면 모를까 혹여라도 징역형 수준의 형량 선고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패소하는 사건의 특징으로는 증거 부족, 사실관계 입증보다 감정의 호소, 본인은 억울하니 재판에서 알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거니 생각해서 변호인 없이 소송 대응을 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결과는 증거에 의해 승패가 갈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을 모아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부인으로만 일관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게 되면 증인신문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데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본인 혐의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조금이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거나 최소한 상담을 받아본 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 시점인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동행하고 피의 혐의를 반박하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수사기록을 일일이 분석하여 혐의 대응을 하면서 재판에서 의견서나 증거 제출서를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소송 결과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 스스로 이런 재판 대응을 신중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야 설령 패소하더라도 재산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자칫 실형을 선고받으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사회생활 지속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을 통한 조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거나 2심에서 형량이 확 줄게 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2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들을 제출한다거나
새로운 증인을 신문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내용이 추가로 밝혀진다거나 피고인 입장에서 반성하는 자세와 의지가 담긴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접수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소송 패소의 원인에 대해 이해가 되셨을 것인데요. 개별 사건마다 대응 방법과 사건 예상은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